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당뇨병 1일 총 열량은 환자의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체중이 만약에 80kg야. 그러면은 당뇨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식이요법은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이요법은 고혈압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병은 당뇨병이에요. 단당류는 당이 한꺼번에 쭉 올라가죠? 그러면 이 당분을 분해하기 위해서 또 인슐린이 분비돼야 되고 무리가 가니까 단당류는 금하고요. 당을 서서히 올리는 다당류를 먹는 게 맞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6대 2대 2 정도가 적합하다는 거. 어쨌거나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네요. 당뇨의 4대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아시죠? 당뇨병은요. 인체 대사 요구량에 비해서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적기 때문에 혈당치가 높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식이요법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합니다. 보통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 거의 다 2형 당뇨잖아요. 1형 당뇨는 인슐린을 복부에 주사 맞고요. 2형 당뇨는 혈당 강화제를 먹습니다. 식이요법은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주변에 당뇨 있는 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하대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1일 총 열량은 환자의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 캔디, 초콜릿 이런 단당류는요. 평상시에는 먹으면 안 되고요. 저혈당일 때 먹어야겠어요.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톱을 일자로 자른다는 거. 그리고 티눈이 발생했을 때는 병원을 간다. 이게 중요하고요. 당뇨의 부작용으로 뭐가 오죠? 발기가 부전됩니다. 이게 간호조무사에서는 중요하게 나오지 않는데 요양보호사에서는 당뇨합병증으로는 발기부전이 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가고시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자격증에서 중요했던 것은 우리 이 간호조무사에서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나면 잘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즉시 대응을 한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도 되고 손톱은 둥글게 잘라라 그랬습니다. 약장에서 별도의 칸막이 보관이나 이중 잠금 장치가 필요한 약품이 있습니다. 마약류가 이중 잠금 장치가 필요했죠? 극약, 마약, 아편제제, 독약 등은 이중 잠금 장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질병 치료하는 무관한 약물로 심리적인 효과,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은요, 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위선할 때 거짓 위예요. 가짜 약인데 플라시보 효과로 그 증상이 완화된다고 하잖아요. 적혈구 내에 널리 분포되어 산소를 운반하는 색소 단백질은 헤모글로빈이다. 교통사고로 다발성 손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 후송 시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기지쇼감 구명사단계, 응급처치의 구명사단계, 기지쇼감 기억하시죠? 기도유지, 지혈, 쇼크 예방, 감염 예방. 감염 예방은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빠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순서고요. 중간에 뭐를 집어넣어도 이 순서는 변함이 없어요. 일단 의식이 있는지 보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언어적으로 사정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봅니다. 호흡을 보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 유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지혈을 봅니다. 그리고 쇼크 보고요. 그 다음에 골절이 있거나 했을 때는 골절이 먼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후송. 여기 맨 마지막에 병원 가서 감염에 대해서 예방을 하겠죠. 치료를 받겠죠. 그래서 기지쇼감이 항상 이 순서라는 거 중간에 의식이 들어가든지 골절이 들어가도 이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노인의 기억장애는 우울과 뇌질환 때문에 많이 나타난다. 노인의 우울증은 마치 치매와 같다 해서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나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왜 그러지? 이게 꼭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일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구토, 설사 등의 탈수 현상 25% 이상의 혈액 소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저혈량성 쇼크이다. 탈수가 왔대요. 혈액이 25% 이상이 소실됐다면 저혈량성 쇼크라는 거. 전신 마취로 인한 혈관 이완은 척수, 신경성 쇼크이다. 쇼크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저혈량성 쇼크. 물이 부족해서 순환이 안 되는 거 쇼크에 가장 많죠. 이게 바로 저혈량성 쇼크입니다. 심장에서 쇼크가 왔어. 심인성 쇼크, 심장으로 인한 쇼크죠. 심장박, 출력의 장애에 의한 쇼크이다. 이것 역시 전신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네요. 신경성 쇼크는
척추가 손상된 것이 신경성 쇼크라는 거. 또 혈관성 쇼크, 벌에 물렸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어, 아나필락틱 쇼크, 독성 물질에 의한 독성 쇼크, 이런 것들이 다 혈관성 쇼크라는 거. 핍뇨로 간주할 수 있는 시간당 소변량은 시간당 30cc 이하입니다. 소변이 시간당 30cc 이하가 나온다고 하면은 핍뇨라고 볼 수가 있다. 하루에는 500cc 이하로 나옵니다. 심장질환 환자가 부종이 있을 때 염분을 제한하는 이유는 염분은 조직 속에 수분을 축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수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간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암제는요, 감염을 예방해야 됩니다.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역격리, 보호격리 썼잖아요. 그죠? 치매 환자 의사소통 시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반복해서 이야기해줘야겠죠. 치매 노인의 의사소통 이해할 수 있게 낮은 목소리가 좋아요. 못 알아듣는다고 어르신 안 들리세요? 높은 목소리 하면 안 되죠. 낮은 목소리로 치매 노인의 속도에 맞춰서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요. 아이 대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아유, 밥 먹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간결하고 짧은 언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하는데 귀요보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고요.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지금은요, 3월달이에요. 봄이에요.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이렇게 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신체적인 접촉도 괜찮아요. 질식 분만을, 정상 분만을 막 끝낸 산모가 회복실로 돌아왔을 때 뭘 관찰해야 될까요? 아기를 다 낳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궁이 수축됐는지, 맥박이나 혈압이 정상인지 바이탈을 재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회복기잖아요. 개아반회. 개국이 지나서 태아 나오고 태반 나오고 회복기예요. 이때는 바이탈도 재고요. 자궁에 출혈이 있는지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으로 올려주거나 자궁 저부를 마사지하거나 얼음찜질 해줬어요. 현대간호가 지향하는 방향은 환자를 인격체로 보는 전인간호이다. 우리 환전제 기억하시나요? 현대간호의 경향은 환전제이다. 환자 위주, 전인간호, 재활간호이다 그랬어요. 전인간호는 환자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감정의 일체까지 다 간호하는 것이 전인간호이다.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본능, 자아, 초자아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한 사람은 프로이드다. 국시용은 아닙니다. 요실금 환자 간호는 환자에게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배변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막의 역할은요,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는 2000판이 있어요.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는요, 3000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주죠. 좌심방, 좌심실, 좌측은 왼쪽이죠? 2글자죠? 2000판입니다. 우심방, 우심실, 오른쪽 3글자죠? 3000판이에요. 이렇게 기억할게요. 이것도 국시용은 아니에요.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는 생후 3, 4일부터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가 감소된다는 거. 그래서 4kg로 태어난 아기가 며칠 지나서 만약에 3.6kg가 됐다고 해도 생리적 체중 감소기 때문에 병리적인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생리적이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거죠. 백혈구는 어떤 작용해요? 식균 작용하죠. 그래서 몸에 염증이 많으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갑니다. 혈소판은요? 혈액을 응고하죠. 적혈구는요? 산소를 운반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은 지식과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성장과 발달, 6회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전체적인 면에서 부분적인 면으로 발달을 한다. 신생아의 성장, 볼게요. 두미 법칙, 머리에서 발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원 법칙, 중심에서 말초 쪽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으로 성장을 하고요.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성장을 합니다. 일반적인 운동, 일반적인 면에서 특수한 운동, 특수한 면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손 전체에서 손가락 이런 식으로요. 신체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성장의 속도가 다 같은 게 아니라 다 몸의 각 부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대천무는 전두골과 두전골 사이에 있으며 12에서 18개월에 폐쇄된다. 대천무는요, 돌잔치쯤에 폐쇄된다. 소천무는 약 6에서 8주 후, 2달 정도에 폐쇄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압 펌프질로 하면은 딱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 부항이 나와야 돼요. 음압 펌프질로 살에다가 이렇게 부항 붙이는 거 아니에요. 관 속에 공기를 빼내서 이 관 안에 공기를 빼가지고 경혈상 피부 표면에 흡착시켜 우려를 치료한다. 구강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대상자는요, 의식이 없는 무의식 환자가 아무래도 구강 문제가 더 초래되겠죠. 본인이 구강 간호를 못하기 때문에요. 당뇨병 1일 총 열량은 환자의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체중이 만약에 80kg야. 그러면은 당뇨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식이요법은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이요법은 고혈압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병은 당뇨병이에요. 단당류는 당이 한꺼번에 쭉 올라가죠? 그러면 이 당분을 분해하기 위해서 또 인슐린이 분비돼야 되고 무리가 가니까 단당류는 금하고요. 당을 서서히 올리는 다당류를 먹는 게 맞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6대 2대 2 정도가 적합하다는 거. 어쨌거나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네요. 당뇨의 4대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아시죠? 당뇨병은요, 인체 대사 요구량에 비해서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적기 때문에 혈당치가 높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식이요법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합니다. 보통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 거의 다 2형 당뇨잖아요. 1형 당뇨는 인슐린을 복부에 주사 맞고요. 2형 당뇨는 혈당 강화제를 먹습니다. 식이요법은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주변에 당뇨 있는 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하대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1일 총 열량은 환자의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 캔디, 초콜릿 이런 단당류는요, 평상시에는 먹으면 안 되고요. 저혈당일 때 먹어야겠어요.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톱을 일자로 자른다는 거. 그리고 티눈이 발생했을 때는 병원을 간다. 이게 중요하고요. 당뇨의 부작용으로 뭐가 오죠? 발기가 부전됩니다. 이게 간호조무사에서는 중요하게 나오지 않는데 요양보호사에서는 당뇨의 합병증으로는 발기부전이 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가고시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자격증에서 중요했던 것은 우리 이 간호조무사에서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나면 잘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즉시 대응을 한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도 되고 손톱은 둥글게 잘라라 그랬습니다. 약장에서 별도의 칸막이 보관이나 이중 잠금 장치가 필요한 약품이 있습니다. 마약류가 이중 잠금 장치가 필요했죠? 극약, 마약, 아편제제, 독약 등은 이중 잠금 장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질병 치료하는 무관한 약물로 심리적인 효과,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은요, 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위선할 때 거짓 위예요. 가짜 약인데 플라시보 효과로 그 증상이 완화된다고 하잖아요. 적혈구 내에 널리 분포되어 산소를 운반하는 색소 단백질은 헤모글로빈이다. 교통사고로 다발성 손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 후송 시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기지쇼감 구명사단계, 응급처치의 구명사단계, 기지쇼감 기억하시죠? 기도유지, 지혈, 쇼크 예방, 감염 예방. 감염 예방은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빠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순서고요. 중간에 뭐를 집어넣어도 이 순서는 변함이 없어요. 일단 의식이 있는지 보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언어적으로 사정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봅니다. 호흡을 보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 유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지혈을 봅니다. 그리고 쇼크 보고요. 그 다음에 골절이 있거나 했을 때는 골절이 먼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후송. 여기 맨 마지막에 병원 가서 감염에 대해서 예방을 하겠죠. 치료를 받겠죠. 그래서 기지쇼감이 항상 이 순서라는 거, 중간에 의식이 들어가든지 골절이 들어가도 이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노인의 기억장애는 우울과 뇌질환 때문에 많이 나타난다. 노인의 우울증은 마치 치매와 같다 해서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나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왜 그러지? 이게 꼭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일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구토, 설사 등의 탈수 현상 25% 이상의 혈액 소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저혈량성 쇼크이다. 탈수가 왔대요. 혈액이 25% 이상이 소실됐다면 저혈량성 쇼크라는 거. 전신 마취로 인한 혈관 이완은 척수, 신경성 쇼크이다. 쇼크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저혈량성 쇼크. 물이 부족해서 순환이 안 되는 거 쇼크에 가장 많죠. 이게 바로 저혈량성 쇼크입니다. 심장에서 쇼크가 왔어. 심인성 쇼크, 심장으로 인한 쇼크죠. 심장 밖 출력의 장애에 의한 쇼크이다. 이것 역시 전신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네요. 신경성 쇼크는 척추가 손상된 것이 신경성 쇼크라는 거. 또 혈관성 쇼크, 벌에 물렸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어. 아나필락틱 쇼크, 독성 물질에 의한 독성 쇼크, 이런 것들이 다 혈관성 쇼크라는 거. 핍뇨로 간주할 수 있는 시간당 소변량은 시간당 30cc 이하입니다. 소변이 시간당 30cc 이하가 나온다고 하면은 핍뇨라고 볼 수가 있다. 하루에는 500cc 이하로 나옵니다. 심장질환 환자가 부종이 있을 때 염분을 제한하는 이유는 염분은 조직 속에 수분을 축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수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간호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암제는요, 감염을 예방해야 됩니다.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역격리, 보호격리 했었잖아요. 그죠? 치매 환자 의사소통 시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반복해서 이야기해줘야겠죠. 치매 노인의 의사소통 이해할 수 있게 낮은 목소리가 좋아요. 못 알아듣는다고 어르신 안 들리세요? 높은 목소리 하면 안 되죠. 낮은 목소리로 치매 노인의 속도에 맞춰서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요. 아이 대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아유, 밥 먹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간결하고 짧은 언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하는데 귀요보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고요.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지금은요, 3월달이에요. 봄이에요.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이렇게 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신체적인 접촉도 괜찮아요. 질식 분만을, 정상 분만을 막 끝낸 산모가 회복실로 돌아왔을 때 뭘 관찰해야 될까요? 아기를 다 낳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궁이 수축됐는지, 맥박이나 혈압이 정상인지 바이탈을 재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회복기잖아요. 개아반회. 개국이 지나서 태아 나오고 태반 나오고 회복기예요. 이때는 바이탈도 재고요. 자궁에 출혈이 있는지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으로 올려주거나 자궁 저부를 마사지하거나 얼음찜질 해줬어요. 현대간호가 지향하는 방향은 환자를 인격체로 보는 전인간호이다. 우리 환전제 기억하시나요? 현대간호의 경향은 환전제이다. 환자 위주, 전인간호, 재활간호이다 그랬어요. 전인간호는 환자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감정의 일체까지 다 간호하는 것이 전인간호이다.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본능, 자아, 초자아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한 사람은 프로이드다. 국시용은 아닙니다. 요실금 환자 간호는 환자에게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배변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막의 역할은요,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는 2000판이 있어요.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는요, 3000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주죠. 좌심방, 좌심실, 좌측은 왼쪽이죠? 두 글자죠? 2000판입니다. 우심방, 우심실, 오른쪽 세 글자죠? 3000판이에요. 이렇게 기억할게요. 이것도 국시용은 아니에요.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는 생후 3, 4일부터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가 감소된다는 거. 그래서 4kg로 태어난 아기가 며칠 지나서 만약에 3.6kg가 됐다고 해도 생리적 체중 감소기 때문에 병리적인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생리적이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거죠. 백혈구는 어떤 작용해요? 식균 작용하죠. 그래서 몸에 염증이 많으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갑니다. 혈소판은요, 혈액을 응고하죠. 적혈구는요, 산소를 운반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은 지식과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성장과 발달, 6회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전체적인 면에서 부분적인 면으로 발달을 한다. 신생아의 성장, 볼게요. 두미 법칙, 머리에서 발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원 법칙, 중심에서 말초 쪽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으로 성장을 하고요.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성장을 합니다. 일반적인 운동, 일반적인 면에서 특수한 운동, 특수한 면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손 전체에서 손가락 이런 식으로요. 신체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성장의 속도가 다 같은 게 아니라 다 몸의 각 부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대천무는 전두골과 두전골 사이에 있으며 12에서 18개월에 폐쇄된다. 대천무는요, 돌잔치쯤에 폐쇄된다. 소천무는 약 6에서 8주 후, 2달 정도에 폐쇄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압 펌프질로 하면은 딱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 부항이 나와야 돼요. 음압 펌프질로 살에다가 이렇게 부항 붙이는 거 아니에요. 관 속에 공기를 빼내서 이 관 안에 공기를 빼가지고 경혈상 피부 표면에 흡착시켜 우려를 치료한다. 구강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대상자는요, 의식이 없는 무의식 환자가 아무래도 구강 문제가 더 초래되겠죠. 본인이 구강 간호를 못하기 때문에요. 당뇨병 1일 총 열량은 환자의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체중이 만약에 80kg야. 그러면은 당뇨고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식이요법은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이요법은 고혈압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병은 당뇨병이에요. 단당류는 당이 한꺼번에 쭉 올라가죠? 그러면 이 당분을 분해하기 위해서 또 인슐린이 분비돼야 되고 무리가 가니까 단당류는 금하고요. 당을 서서히 올리는 다당류를 먹는 게 맞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6대 2대 2 정도가 적합하다는 거. 어쨌거나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네요. 당뇨의 4대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아시죠? 당뇨병은요, 인체 대사 요구량에 비해서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적기 때문에 혈당치가 높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식이요법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합니다. 보통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 거의 다 2형 당뇨잖아요. 1형 당뇨는 인슐린을 복부에 주사 맞고요. 2형 당뇨는 혈당 강화제를 먹습니다. 식이요법은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주변에 당뇨 있는 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하대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1일 총 열량은 환자의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 캔디, 초콜릿 이런 단당류는요, 평상시에는 먹으면 안 되고요. 저혈당일 때 먹어야겠어요.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톱을 일자로 자른다는 거. 그리고 티눈이 발생했을 때는 병원을 간다. 이게 중요하고요. 당뇨의 부작용으로 뭐가 오죠? 발기가 부전됩니다. 이게 간호조무사에서는 중요하게 나오지 않는데 요양보호사에서는 당뇨의 합병증으로는 발기부전이 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가고시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자격 중에서 중요했던 것은 우리 이 간호조무사에서 중요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나면 잘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즉시 대응을 한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도 되고 손톱은 둥글게 잘라라 그랬습니다. 약장에서 별도의 칸막이 보관이나 이중 잠금 장치가 필요한 약품이 있습니다. 마약류가 이중 잠금 장치가 필요했죠? 극약, 마약, 아편제제, 독약 등은 이중 잠금 장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질병 치료하는 무관한 약물로 심리적인 효과,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은요, 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위선할 때 거짓 위예요. 가짜 약인데 플라시보 효과로 그 증상이 완화된다고 하잖아요. 적혈구 내에 널리 분포되어 산소를 운반하는 색소 단백질은 헤모글로빈이다. 교통사고로 다발성 손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 후송 시 응급처치 우선순위, 기지쇼감 구명 4단계,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기지쇼감 기억하시죠? 기도유지,
지혈, 쇼크 예방, 감염 예방. 감염 예방은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빠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순서고요. 중간에 뭐를 집어넣어도 이 순서는 변함이 없어요. 일단 의식이 있는지 보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언어적으로 사정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봅니다. 호흡을 보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 유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지혈을 봅니다. 그리고 쇼크 보고요. 그 다음에 골절이 있거나 했을 때는 뭐 골절이 먼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후송.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병원 가서 감염에 대해서 예방을 하겠죠. 치료를 받겠죠. 그래서 기지쇼감이 항상 이 순서라는 거 중간에 뭐 의식이 들어가든지 골절이 들어가도 이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노인의 기억 장애는 우울과 뇌 질환 때문에 많이 나타난다. 노인의 우울증은 마치 치매와 같다 해서 가성 치매라고 합니다. 나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왜 그러지? 이게 꼭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일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구토, 설사 등의 탈수 현상 25% 이상의 혈액 소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저혈량성 쇼크이다. 탈수가 왔대요. 혈액이 25% 이상이 소실됐다면 저혈량성 쇼크라는 거. 전신 마취로 인한 혈관 이완은 척수, 신경성 쇼크이다. 쇼크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저혈량성 쇼크. 물이 부족해서 순환이 안 되는 거 쇼크에 가장 많죠. 이게 바로 저혈량성 쇼크입니다. 심장에서 쇼크가 왔어. 심인성 쇼크. 심장으로 인한 쇼크죠. 심장박, 출력의 장애에 의한 쇼크이다. 이것 역시 전신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네요. 신경성 쇼크는 척추가 손상된 것이 신경성 쇼크라는 거. 또 혈관성 쇼크, 벌에 물렸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어. 아나필락틱 쇼크, 독성 물질에 의한 독성 쇼크. 이런 것들이 다 혈관성 쇼크라는 거. 핍뇨로 간주할 수 있는 시간당 소변량은 시간당 30cc 이하입니다. 소변이 시간당 30cc 이하가 나온다고 하면은 핍뇨라고 볼 수가 있다. 하루에는 500cc 이하로 나옵니다. 심장질환 환자가 부종이 있을 때 염분을 제한하는 이유는 염분은 조직 속에 수분을 축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수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간호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암제는요, 감염을 예방해야 됩니다.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역격리, 보호격리 했었잖아요. 그죠? 치매 환자 의사소통 시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반복해서 이야기해줘야겠죠. 치매 노인의 의사소통 이해할 수 있게 낮은 목소리가 좋아요. 못 알아듣는다고 어르신 안 들리세요? 높은 목소리 하면 안 되죠. 낮은 목소리로 치매 노인의 속도에 맞춰서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요. 아이 대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아우 밥 먹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간결하고 짧은 언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하는데 귀요보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고요.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지금은요. 3월달이에요. 봄이에요.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이렇게 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신체적인 접촉도 괜찮아요. 질식 분만을, 정상 분만을 막 끝낸 산모가 회복실로 돌아왔을 때 뭘 관찰해야 될까요? 아기를 다 낳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궁이 수축됐는지, 맥박이나 혈압이 정상인지 바이탈을 재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회복기잖아요. 개아반회. 개국이 지나서 태아 나오고 태반 나오고 회복기예요. 이때는 바이탈도 재고요. 자궁에 출혈이 있는지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으로 올려주거나 자궁 저부를 마사지하거나 얼음찜질 해줬어요. 현대간호가 지향하는 방향은 환자를 인격체로 보는 전인간호이다. 우리 환전제 기억하시나요? 현대간호의 경향은 환전제이다. 환자 위주, 전인간호, 재활간호이다 그랬어요. 전인간호는 환자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감정의 일체까지 다 간호하는 것이 전인간호이다.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본능, 자아, 초자아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한 사람은 프로이드다. 국시용은 아닙니다. 요실금 환자 간호는 환자에게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배변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막의 역할은요.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는 2000판이 있어요.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는요. 3000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주죠.
좌심방, 좌심실. 좌측은 왼쪽이죠? 두 글자죠? 2000판입니다. 우심방, 우심실. 오른쪽 세 글자죠? 3000판이에요. 이렇게 기억할게요. 이것도 국시용은 아니에요.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는 생후 3, 4일부터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가 감소된다는 거. 그래서 4kg로 태어난 아기가 며칠 지나서 만약에 3.6kg가 됐다고 해도 생리적 체중 감소기 때문에 병리적인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생리적이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거죠. 백혈구는 어떤 작용해요? 식균 작용하죠. 그래서 몸에 염증이 많으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갑니다. 혈소판은요? 혈액을 응고하죠. 적혈구는요? 산소를 운반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은 지식과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성장과 발달, 6회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전체적인 면에서 부분적인 면으로 발달을 한다. 신생아의 성장 볼게요. 두미 법칙, 머리에서 발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원 법칙, 중심에서 말초 쪽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으로 성장을 하고요.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성장을 합니다. 일반적인 운동, 일반적인 면에서 특수한 운동, 특수한 면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손 전체에서 손가락 이런 식으로요. 신체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성장의 속도가 다 같은 게 아니라 다 몸의 각 부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대천무는 전두골과 두전골 사이에 있으며 12에서 18개월에 폐쇄된다. 대천무는요, 돌잔치쯤에 폐쇄된다. 소천무는 약 6에서 8주 후, 2달 정도에 폐쇄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압 펌프질로 하면은 딱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 부항이 나와야 돼요. 음압 펌프질로 살에다가 이렇게 부항 붙이는 거 아니에요. 관 속에 공기를 빼내서 이 관 안에 공기를 빼가지고 경혈상 피부 표면에 흡착시켜 우려를 치료한다. 구강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대상자는요, 의식이 없는 무의식 환자가 아무래도 구강 문제가 더 초래되겠죠. 본인이 구강 간호를 못하기 때문에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